대패질하고 샌딩하고 도장하고 본드칠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생활공간 큐브 프레임. 사무실에 책들을 놓을 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사무실에 사용할 책장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좁지만 틈새 공간을 활용해 보기로 했죠. 여기에 책장을 설치할 건데요. 여기가 아래쪽에 회사 서버와 공유기 그리고 전선들로 복잡하고 지저분한데요. 책장 하단부에 이 녀석들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책장의 하단부 선반장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 선반판을 평행하게 맞추기 위해 판을 하나 대주고 작업할 거예요. 이 책장은 아래는 고정형 선반이고 나머지는 이동형 선반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부 선반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측판에 먼저 작업할 부분이 있는데요.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옆판에 전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줄 건데요. 전기톱은 완성도가 떨어져서 솔직히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겠네요. 전기톱으로는 90도로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잘게 잘라가지고 다듬어주는 형태로 공간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방향을 틀려가면 이렇게 톱날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게 잘랐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조금씩 자르면서 다듬는 방식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전기톱으로 깔끔하게 작업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전기톱이나 일반 톱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그 표면의 코팅이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럴 땐 필스틱 또는 메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크레파스로 칠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부서진 부분을 메꿔주고 안 쓰는 카드나 이런 철자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듬어주면 깔끔하게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조립하기 전에 피스사보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다 조립한 후에 나중에 피스사보를 연결하라고 하면 조금 자세가 안 나와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피스사보를 연결하고 조립하면 훨씬 작업이 편해집니다. 이제 책장에 프레임을 조립하겠습니다. 프레임은 튼튼하게 만들려고 30T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프레임을 꼭 이렇게 두꺼운 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기와 환경에 맞춰 18T 이상이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책장의 구조가 양쪽 옆판이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래에 가구바를 달아줄 거예요. 이제 뒷판을 연결할 겁니다. 여기서 뒷판은 18T MDF를 사용했는데요. 꼭 이렇게 두꺼운 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T나 4.5T 얇은 보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단 얇은 보드의 경우는 이 영상처럼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에 라인홈 작업을 해서 끼워 넣거나 뒤에서 프레임을 덮는 형태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8T로 뒷판을 사용하게 되면 무겁긴 하지만 프레임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장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장에 사용된 보드와 테두리 그리고 자세한 크기는 설명의 내용으로 남겨놨으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하부장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표면 코팅이 되어 있는 보드로 작업을 하면 피스 구멍 뚫고 피스로 연결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MDF나 PB는 원목하고 틀려서 대패질하고 샌딩하고 도장하고 본드칠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사이즈만 잘 맞춰서 재단하고 테두리 코팅만 필요한 부분에 주문하면
피스길 뚫어서 피스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비라고는 전동드릴하고 진공청소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고 원목으로 작업하는 거랑 비교하면 솔직히 작업이랄 것도 없이 매우 낮은 난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합판에 붙어있는 보호필름은 작업을 하면서 미세한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완성된 후에 최대한 마지막에 뜯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 작업해뒀던 피스타브에 이동용 선반을 올려두면 진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 하부장으로 사용한 고정형 선반의 경우 책장 내부의 크기와 같은 길이로 했는데요. 내부 크기에서 1mm를 빼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선반은 내부의 크기에서 2mm를 뺀 길이로 만들었는데요. 이동형 선반은 내부의 크기와 같게 만들면 넣었다 뺄 때 빡빡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내부의 크기보다 2mm에서 3mm 정도 작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예전에 올려놨으니 자세한 내용은 선반 셀프 주문 시 후회하지 않는 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틈새 공간에 맞춰서 필요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구 DIY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런 책장은 그 어디서도 안 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잖아요. 드디어 책들이 본인들이 있을 곳을 찾은 것 같아 깔끔하고 좋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틈새 공간을 활용하여 가구를 만들어 보세요.